오늘은 쿠콘이라는 기업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또 최근에 주가는 왜 그렇게 뜨거웠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네, 오늘 분석해 볼 기업 바로 쿠콘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쿠콘 주가, 대체 최근에 왜 이렇게까지 급등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빅딜에 대한 기대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쿠콘의 아주 중요한 고객사죠. 네이버랑 두나무가 M&A를 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이미 두 회사 다 쿠콘의 핵심 고객인데 만약에 이 둘이 하나로 합쳐진다? 그럼 쿠콘의 데이터 API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주가를 확 끌어올린 거죠. 아니 그럼 쿠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회사길래 이런 빅딜의 한가운데에 짝 서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쿠콘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 제가 데이터 고속도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쿠콘의 사업 구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출의 약 65%를 책임지는 데이터 서비스가 있고요. 나머지 35%를 차지하는 페이먼트 서비스가 있죠. 뭐 딱 봐도 아시겠지만 이 회사의 심장, 핵심은 바로 데이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서비스, 이게 정말 쿠콘의 핵심인데요. 하는 일이 뭐냐면요. 금융사나 공공기관 같은 무려 500개가 넘는 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싹 긁어 모아요. 그리고 이걸 기업들이 쓰기 편한 API라는 형태로 깔끔하게 가공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데이터 경제 시대의 원유를 정제해서 공급하는 데이터 정유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이 바로 페이먼트 서비스입니다. 이건 주로 기업 고객들을 위한 건데요. 온라인에서 결제를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복잡한 기업 경비 처리라던가 기업 간에 돈을 주고받는 B2B 대금 정산 같은 좀 골치 아픈 일들을 쉽게 해결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쿠콘이 이 데이터 시장에서 과연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 숫자 500개 이상이 쿠콘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 공공, 의료, 분야를 가리지 않고 500개가 넘는 기관과 연결된 이 거대한 네트워크는요, 다른 경쟁사가 이걸 단기간에 따라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게 바로 쿠콘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막강한 네트워크 덕분에 쿠콘은 개인이나 기업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해가고 봐도 될 정도로 압도적인 1위 자리를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쿠콘의 시장 지배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고객사 이름만 봐도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네이버 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핀테크 기업들은 기본이고요. 삼성전자, 현대카드 같은 대기업까지 고객으로 두고 있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웬만한 금융, IT 기업들은 거의 다 쿠콘의 데이터를 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독점적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 돈은 얼마나 잘 벌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숫자를 통해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을 한번 보세요. 아주 꾸준하게 예쁘게 우상향하고 있죠. 이건 데이터 API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안정적인 성장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을 보면 2022년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요. 왜 그럴까요? 이건 나쁜 신호가 아니라 사실 미래를 위한 투자 때문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인력도 더 뽑고 서버도 늘리다 보니까 비용이 잠깐 늘어난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다시 20% 후반대의 높은 수익성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더 인상 깊게 본 건 이겁니다. 이렇게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면서도 재무 상태는 아주 튼튼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부채 비율을 보세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내실까지 챙기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사업 모델도 좋고 실적도 탄탄한데 왜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사업은 독점이지, 성장은 안정적이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보이는데 왜 주가 순자산 비율, PBR 같은 지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시장이 쿠콘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핀테크 시장이 처음 열릴 때 그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둔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둘째, 이제는 새로운 고객을 막 끌어오기보다는 기존 고객들이 서비스를 더 많이 쓰게 하는 쪽으로 성장의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이 바뀌거나 하는 그런 잠재적인 리스크를 시장이 미리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시장의 인식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쿠콘을 엄청나게 성장하는 기술주로 뵀다면 이제는 안정적인 우량 플랫폼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쿠콘이 독점적인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이유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쿠콘의 투자 포인트를 장점과 리스크 이렇게 딱 나눠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쿠콘의 장점과 리스크는 정말 동전의 양면처럼 명확하게 보입니다. 투자 매력 포인트를 보면 독점적인 시장 지위, 데이터 경제 성장의 수혜, 빅테크와의 시너지, 탄탄한 재무 구조, 정말 좋죠. 하지만 반대편에는 정부 정책 리스크라던가 소수 고객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도, 그리고 성장률 둔화 같은 현실적인 고민거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양쪽을 모두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나 매수, 매도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